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최근에 디플레이션이 다시 온다고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이전에 찍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해당 영상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파란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S&P 500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5%에서 3% 이상으로 급등하자 미국 증시는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빨간색 네모 박스 친 부분이 약간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반면에 미국 증시는 떨어지는 척하다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애매한 타이밍이다, 이러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증시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4,000포인트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정리한 것인데요. 어제 저녁에 미국의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8.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린 항상 8.3%다, 8.5%다, 9.1%다 이러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 대비 어떻게 움직였냐, 이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원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의 전망치가 8.7%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갑자기 8.1%로 낮아졌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미친 듯이 환호한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망치인 8.7%보다 낮아진 8.1%를 시장에서 기대하면서 증시가 랠리를 보였었는데요. 실제로 찍힌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실망한 것입니다. 차라리 전망치가 8.7%로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면 이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오히려 기존 전망치인 8.7% 대비 실제로 까보니까 8.3%로 꽤 나아졌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환호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망치가 8.1%로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높은 수치가 발표되어서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긴 호흡으로 보면은 물가가 피크를 쳤다는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 2달 전에는 9.1%, 지난달에는 8.5%, 이번에는 8.3%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악재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3%가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6.1% 증가를 예상했었지만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해버렸습니다. 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물가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CPI가 전체적으로 피크를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었죠. 에너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파월이 중요시 여기는 코어 CPI가 급등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기도 했고요. 품목별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네모박스 친 부분이 이번 8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을 정리한 것인데요. 딱 봐도 에너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전년 동월 대비 10% 정도 떨어졌지만 음식료는 0.8%, 차량은 0.8%, 의류는 0.2%, 주거비용은 0.7% 정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빠지는 추세입니다. 7월 달에는 7.6% 떨어졌고요. 이번에 8월 달에는 좀 더 낙폭이 큰 10.1% 정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이렇게 가격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포착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 달에는 0.6%, 7월 달에 0.5%, 8월 달에는 더 큰 상승폭인 0.7%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차 수요 역시 뜨거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6월 달에는 0.7%, 7월 달에는 0.6%, 8월 달에는 이것보다 높은 0.8%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가 아닌데요. 신차 대기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이것으로 인한 미국의 신차 가격 상승세가 도드라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 노동청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앞에 표시된 미국의 대표적인 품목의 소비자 물가 지수 외에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Furnishings and Operations, 가구 비용은 전월 대비 1.0%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동차 보험은 1.3%, 교육은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요금은 4.6%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항공요금도 이에 맞춰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지만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항목들을 자세히 다 살펴보면 물가 피크가 아직 멀었구나, 물가 상승은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워치에서 울트라 스텝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0bp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빅 스텝이라고 하고 75bp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그리고 100bp 금리 인상 한 방에 하는 것을 울트라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울트라 스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가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자 다가오는 9월 연준회의에서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확률이 24%로 갑자기 이렇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할 확률은 기존의 91%에서 줄어든 76%가 나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덜한다? 이게 아니죠. 새롭게 100bp를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울트라 스텝 확률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연준에서는 고강도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 봅니다. 안 그래도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한 긴축을 해서 인플레를 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연설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라 보고요. 물론 울트라 스텝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단번에 울트라 스텝까지는 가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CPI 발표와 함께 달러 지수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미국장 마감 이전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치와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8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현재는 110 부근까지 튀어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CPI 발표 직후 튀어오르면서 현재는 3.4%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물가가 오른다, 금리 인상이 더욱 강력해진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달러에 비해서는 조금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단순히 금리 인상 가능성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상황도 반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반영해서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 거의 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정도의 상승폭을 한 방에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금씩 볼까요? 이번에 9월 13일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미국의 연준 회의가 있죠. 또한 현재 구간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중단된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현재 CPI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하락을 되돌리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는 증시가 하향세 또는 횡보세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 하락이 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낙폭을 되돌리는 모습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딱히 연준회의 때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제조업 지수, 고용 지수 이러한 것도 월 초에 모두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증시 반등은 어렵다, 이러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11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파월은 지금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달러가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을 거라 보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면서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더 레벨 다운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침체의 지표로도 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세는 제한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9월 14일 새벽 4시 기준으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자재 가격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체크하면서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마음이 아프겠지만 연준회의 때까지 잘 버티면서 저는 연준회의 이전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